국민의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비위 의혹, 바로 부동산 문제죠.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역시 진보 성향 매체인 뉴스타파가 이 위원장이 과거 20년 전 어린이날에 당시 10대이던 두 아들한테 부동산을 증여를 했고 나중에는 가족법인 회사까지 세워서 불로소득을 수십 년 동안 얻었다, 이런 의혹을 보도를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불리면서 사실상의 정권 인수위를 책임질 정도로 이 정권의 최고 실세로 떠오른 이한주 위원장인데요. 특히 그간 본인의 입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이걸 공언해왔기 때문에 파장이 더 큽니다. 네, 이 경제학자 출신인 이한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 지역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함께 했던 최측근입니다. 기본주택, 기본소득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을 설계한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번 언론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이야기를 해왔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한 입장을 밝혀왔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당일인 지난 4일에는요, MBN에 출연해서 부동산 투기는 모든 투기와 마찬가지로 투기가 투기를 부른다면서 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주장을 했고, 이 서울 강남 집값 지수가 너무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경기 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에 낸 또 책을 통해서 당시 이제 책 제목이 공정한 부동산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책이었는데, 여기에서 투기를 통한 시세 차익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이 부동산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위원장이 2005년 어린이날 당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던 두 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부동산을 증여한 정황이 파악이 됐다고 이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가 보도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한주 위원장의 과거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부동산은 소유해서 투자하고 싶은 욕구와 그다음에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와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을 안정적이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이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세금을 부여함으로써 토지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걸 토지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2005년 5월 5일 이 서울 영등포구에 이 35년 된 주상복합 건물 대지를 사들였고, 이 위원장의 두 아들은 같은 날 이 대지에 있는 상가를 한 호씩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위원장과 두 아들이 사들인 건물은 그해 12월에 이 곧바로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됐고요. 이후 2021년 재개발 사업 추진이 이 확 실시되던 시기에 이 위원장은 두 아들에게 이 본인 소유의 땅을 반씩 나눠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지하 9층, 지상 3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 이 35평형 기준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두 아들은 최소 수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요, 이 위원장 가족이 약 30년 동안 아파트, 재개발 지역, 또 상가 투자 등을 통해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매체는 이 위원장 가족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약 3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위원장 가족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경기도 성남 분당에 있는 이 위원장 소유 아파트에 살았는데, 1997년 이 위원장의 배우자가 경기 수원 아파트 세 채를 혼자 분양받아 모두 임대를 줬고, 2009년에도 용인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를 줬다고 합니다. 또 이 위원장은 2003년 6월에는 서울 강남 청량동에 있는 35평형 아파트도 샀지만 이 위원장 가족이 거주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고 계속 임대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청담동 아파트는 이 위원장이 사들일 당시에 이 재건축 움직임이 있었고, 매입 직후 재건축 조합이 설립돼 올해 말에는 이 새 아파트로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 및 입주권은요, 올해 3월 이 35평형 기준으로 52억 원에 거래가 됐고, 46평형은 70억 원에 달했습니다. 매체는 이 위원장이 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을 당시에 6에서 7억 원가량을 줬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며, 가격이 그때보다 최소 7배 이상 올랐고, 입주권을 팔았든 가지고 있든 큰 돈을 벌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매체는요, 이 위원장 가족이 여러 상가에도 투자를 해서 매달 수백만 원의 임대 수익을 올렸다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요, 부동산 임대 컨설팅 회사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 위원장의 가족만이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가족법인이죠. 개인보다는 법인이 부동산을 사거나 또 보유할 때 세금이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세금 절감 목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 수십억, 수백억 대의 부동산 부자인 유명 연예인들이 이런 방법을 쓰곤 합니다. 네, 이 위원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가 두 채를 현물로 출자해서 2017년 2월에 이 부동산 임대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는 이 위원장의 배우자인 박모 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장이 경기연구원장 재직 시절 이 신고한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해당 회사의 주식은 법인 설립 때부터 이 위원장이 75%, 이 위원장의 장남과 차남이 각각 12.5%를 갖고 있어서 이 매체는 사실상 가족법인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이 매체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서 이 위원장이 가족법인 설립을 통해서 이 소득세와 증여세, 취득세 부담을 덜어내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현재 자산을 축소해서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의 부동산 관련 의혹은요, 앞서 2021년에 이재명 대선 캠프, 당시에도 이제 대선이 있었죠. 그 대선 캠프의 정책본부장 시절에도 한 차례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위원장 그 자리에서 물러났었습니다. 네, 2021년 9월 당시 일부 언론은 이 위원장이 서울과 경기 분당의 아파트 두 채, 강원 충남 등의 상가와 토지 등 10여 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편법 증여 의혹이 있었다고 보도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공적이 오히려 의혹으로 둔갑돼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 사안의 논점을 흐리게 해 정략적 모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캠프 내 정책본부장 직함을 사임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이한주 위원장 측의 입장 나온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위원장은 어제 뉴스타파에 두 아들에게 사준 이 상가는 2005년 공시 가격으로 한 호당 1,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서 미성년자 증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아이들에게 개별로 상가를 등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본인과 가족들이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부동산 전체를 투기와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의 대물림에 대한 판단은 우리나라 민법이 가족 간의 증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면서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고의적으로 이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아울러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 이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사실상 정권 인수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향후 5년간의 국정청사진 마련을 책임지는 그런 아주 중책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이한주 위원장의 일가가 투기성의 부동산을 사거나 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의혹이 있고 가족 명의의 가족법인을 세워서 수년간에 걸쳐서 상당한 액수의 불로소득을 거둔 또 그런 의혹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한주 위원장은 법에 따라서 증여세 다 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이 위원장 본인이 그동안 부동산 투기 근절 또 불로소득의 환수 이걸 아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테크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들은 큰 문제가 없겠죠. 사실상 돈이 있는 게 죄는 아니니까요. 그 있는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좀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주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다만 이제 공직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지금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고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은 법적 테두리, 그다음에 인사검증 시스템에 있어서의 평판 등등 능력까지 포함된 그런 기준도 필요하겠으나 모든 공직은 국민의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과연 지금 불거지는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납득할 수준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이한주 지금 국정기획위원장의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좀 어떻게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까지는 좀 자세하게 여기에 대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입장이 더 나오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에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는데 지금 아마 그 정책 같으면은 새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부동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그런데 그 논란이 있었던 인물을 다시 중체계를 맡겼다는 데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부동산 문제는 전임 그 진보 정권의 문재인 정권에서 상당히 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을 많이 이어받을 텐데 그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아들에게 1,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그런 돈들을 이렇게 그 어린이날 선물로 줬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선물로 줬다는 건 이제 그 매체의 표현인 것 매체의 같습니다. 표현이죠. 본인이 그렇게 인정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박탈감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최근에 그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진보 성향 매체에서 계속 이것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오광수 민정수석도 그때 진보 성향 매체고, 그리고 위성락 그 국가안보실장의 부동산 문제도 이 같은 매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그 이번에 원내대표 후보자도 그때도 마찬가지 그 아들 국정원 채용 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집권 초반에 진보 성향 매체에서 불거지는 것을 놓고 일종의 내부에서 파워 게임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논란도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